우리는 이제 현지에서 계속 지역의 종자들을 수집해서 보존하는 현지 내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현지 내 보존하고 현지 내 보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국가기관으로서 현지 내 보존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현지 내 보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지 내 보존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강화시켜 나갈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지 내 지역에서 수집된 종자를 지역 안에서 이렇게 수집한다고 하지만, 수집해서 보존한다고 하지만 우리 씨앗도서관 최종포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이제 토종 씨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농민의 그런 기관들의 이제 최종포의 현황을 보면 이제 협소해요. 사실은 공간적으로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관계로 유전 자원이 이게 원활하게 보존되는 거냐?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유전 자원이 이게 쇠퇴하는 거 아닐까? 정말 1000평, 2000평, 3000평 안에서 이렇게 씨앗이 지속적으로 증식되고 보존되고 선발된다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근데 5평, 10평 지금 현황이 그렇거든요. 되게 품종당 5평, 10평 이렇게 번지질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토종 종자가 과연 활로가 있는가? 정말 이런 환경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제 국가기관 안에서 현지에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카톡을 통해서 녹설하는 형태로 질문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한번 좀 허심탄회한 얘기들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지 내 보존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역량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순기를 유지하면서 종자들을 제대로 채종하고 보존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의문도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 이제 시설들을 좀 견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토종 씨앗들이 보존이 되고 있는지, 최종포라든지 그다음에 최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견학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손님이잖아요. 주인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좀 질의응답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뜻하느님 소개해드리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 센터를 맡고 있는 안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에 또 이것저것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 플래카드 좀 붙였는데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인사 말은 좀 그렇고요. 그냥 하여튼 환영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대신하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응답 좀 받고, 저희 시설을 좀 현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이제 저장고 시설이 있거든요. 저장고 시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밖에 가면 저희 이제 시험 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원을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제 최종하고 이제 특성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여러 장르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것들 중에 한 3장목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또 거기서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센터가 이제 지금 이제 또 민간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누구들이 좀 많으신데, 저희들도 이제 종자는 그래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영양제 자원들은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것 이제 워크숍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그 영양제 자원은 저희가 직접 이제 관리하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이제 영양제 관리 기관을 별도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또 이제 일부씩 또 그 영양 제자원들이 또 이제 소실이 돼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저희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초전 동결 보존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균 상태로 그 식물체 정단 분열 조직의 일부분을 좀 띄워가지고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뭐 잎편 조직 이런 부분을 좀 띄워서 그 이제 그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동결 그 이제 보호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질소에다 이제 담가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재생할 수 있는지 재생하는 식물체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이런 실험을 이제 반복을 한 다음에 괜찮다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액체질소 탱크에다가 이제 연구 보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노력 대비해서 이제 기술 개발도 어렵고 보존하는 그 자원들도 막 제한적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뭐 100자원씩, 200자원씩 계속 이제 장별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표준 돈을 보존 기술을 좀 개발해서 보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는 유전 자원을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과학부 학생이 자기가 이제 실험해가지고 이제 수능 같은 데 이렇게 이제 대학 입학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이제 그 경력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농민들께서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분양 요청하셔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다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이제 둘러보시고 또 이제 그 궁금하신 것들뿐만 아니라 혹시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위협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또 수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인사 말씀 마치고요. 혹시 그냥 질의응답을 좀 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그냥 워크샵 바로 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워크샵이 끝나면 이제 저쪽에 그 현관에서 저희들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저장고를 이제 저장고를 이제 구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들러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네. 단일 우리가 사실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일정 좀 길게 잡았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5시까지만 잡아서 하게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좀 뭐 지금 현재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듣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또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자원센터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2대 국회인가요? 네, 국회의원 중에 농산위원회 그 국회의원이 당신의 한 분이 계시고요. 우리 당신 씨앗도서관이 있는 화성 씨앗도서관이 있는 화성에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센터에서의 요구라든지 우리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국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유롭게 토종 씨앗을 보존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센터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현장을 한번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한번 또 질문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수집을 많이 해와서 기타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영양실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수집할 때 영양체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타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많았어요. 지금 조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관들이 고생 안 되면 그때는 좀 영양체가 확산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제가 작년 7월달에 와가지고 사실 다 업무를 세세한 그런 아직 디테일하게 다 이제 모릅니다만 어쨌든 혹시 이제 영양제 자원들에 대한 어떤 기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좀 이런 것을 그 이제 뭐 사과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또 이제 관리하는 그 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원이 이 면적이 제한이 돼 있어요. 영양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종 자원들은 광 지역성이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쉽든지 비슷하게 이렇게 형질이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 있던 곳은 어떤 지역에서만 또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특히 영양지 자원들이 그런 특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성에서 수집된 자유감자를 수원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당직에 심는다든지 그러면 원래 행성에서는 길다랗고 오목조목하는 그런 자주감자였는데 수원이나 당직에 오면 동그란 감자가 된다든지 종자 자원은 그렇고 또 씨앗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수집된 강락홍이었는데 여주에서는 조그만 키의 강락홍이었는데 수원에 오니까 넝클 강락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지역성 있는 자원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전주에서 이걸 보존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형질들이 과연 유지가 있을 거냐. 그래서 오히려 좀 권역별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허브 또는 이제 여기 이제 관리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따져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영양제 자원은 보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자만 저희는 이제 보존을 좀 이렇게 따로 시설을 해서 관리를 좀 보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양제 자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액체 질소에다가 조직배양을 통해서 이제 무균 상태로 해서 액체 질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담가서 이제 초저온 보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 2,000 자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포장해서 이제 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 하우스에서 각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우리가 지정한 그 이제 농업인장 관리기관에서 거기서 이제 보존 현지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가장 궁금한 게요. 우리 이게 씨앗 수집을 해서 농진청에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 이것을 과연 보존만 하는 건지 또 다시 씨앗을 뭐 F1 종자를 조금 정식을 해서 뭐 육종 정식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고 있는 건지 그래야 농민한테 가야지 저희들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기탁을 받으면 이제 저희 이제 유전자 보존 관리 시스템이 일단 이제 기탁을 받으면 이제 임시 번호를 줘서 이제 임시 자원으로 이제 보존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임시 자원들은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이제 특성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IT 번호를 붙인 이제 국가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할 때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임시 자원하고 이제 국가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된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데 IT 번호를 붙인 이제 공식 국가 자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식 이제 저희들 이제 사람들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부여하듯이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탁을 받으면 임시자원으로서 이제 보존을 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일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포장에다가 이제 전개를 해서 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가자원으로 이제 등록하는 그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자수가 충분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발화력이 충분히 이제 있느냐, 85% 발화율이 되느냐, 85% 발화율이 안 되면 저희가 국가자원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특성 조사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씨앗은행에다 올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다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한 3번, 4번 이제 그
그 이제 농업 생명자원 이제 유전자 등록 심의회라는 거를 1년에 한 3번, 4번 이제 거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자원을 이제 국가자원으로 해도 되겠는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기탁을 받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빠르게 하려면은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빨라도 2, 3년 걸리고 좀 더 늦으면 한 4, 5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25만 자원 이제 보존하고 있는 25만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성조사를 절반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그런 순서적인 차이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 자원들이 뭐 어디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특성조사 같은 거 여기서 마련되는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기관, 민간 단체에 좀 빠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 단체에 이렇게 특성조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돈을. 하나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 안에서 이제 쓰는 예산이 딱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66개 기관을 이제 관리기관 종자로 이제 자원 관리기관을 이제 저도 66개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부씩에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거기서 또 이제 예산을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하기는 그 여건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관리기관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름 이제 면적, 그다음에 영역 종자는 이제 저한테 영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그 몇 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주다 그러면 대주에 대한 그 이제 자원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확보돼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년 이제 특성 조사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그 작년에도 이제 그 예산이 조금 이제 축소돼가지고 한 5%가 이제 관리기관 예산도 또 축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관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일반 민간 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좀 배분해서 특정 조사에 좀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는 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일단 민간에서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이 확충돼야 될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유전자원으로 이렇게 등재되느냐 하고 국립종자원에서 등재되느냐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가장 흔하게 이제 토종씨앗이라고 해서 이제 담배 상추를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기타하면 일반 이제 종자회사에서 그걸 이제 분양받아가서 새 담배 상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품종 등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수집해서 애써서 이렇게 유전자원을 지키고자 하는데 종자회사들은 그걸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서 새 뭐 담배 상추라든지 등재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종씨앗들이 많이 종자회사에서 이렇게 옥수수도 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해요. 그러면 참 허탈해요. 이게 오히려 농민들이 지켜야 될 종자권들을 종자회사들이 앗아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는 그냥 애써서 수집해서 종자회사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상실감이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종자에 대한 이제 보조는 이제 종자에 대한 이제 보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립종자원은 뭐 대학이든 이제 농진청이든 이제 종자기업이든 지자체 연구소에서 이제 육성한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 품종들만 이제 그 저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품종 등록된 것들만. 저희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품종 등록, 품종으로 이제 개발돼서 등록된 그런 이제 품종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수집된 종자, 그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자 유전자 이제 등록 심의를 통해서 이제 심의를 통과한 자원들 이런 것들만 이제 IT 번호를 붙여서 이제 국가 자원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까지 이제 사각지대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일일이 이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공업직, 행정직 다 포함해서 이제 37명이거든요. 또 이제 수원에도 저희가 혹시 수원에도 가보셨나요? 혹시 수원 종자원에 가보셨나요? 예, 거기도 이제 저희가 지소로 해서 거기는 이제 시드볼트,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혹시 가보셨나요? 네. 백두대간 수목원이 시드볼트로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수원 중부 종자은행이 시드볼트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인원이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관여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25만 자원들 중에 매년 이제 한 5천 자원씩 끄집어내서 이제 특수조사하고 증식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입구에서 이제 하는 과정을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도 못했어요. 정확하게는 한 40% 정도 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선이 많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만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써서 이제 토종 민간단체에서 애써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종자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다면 사실 그거 이제 국가기관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관여나 뭐 이런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입증하거나 뭐 그다음에 또는 검사하거나 뭐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제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애써서 만드신 어떤 보존하고 이제 개발적인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유지해온 어떤 그런 토종 분야들이 이거를 좀 뭔가 좀 효율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화 하거나 뭔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좀 문서화된 어떤 그런 틀로 이렇게 가서 이제 해야만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종자로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품종 등록된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이제 품종 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수를 해서 아예 이제 국립종자원에다가 품종 등록을 해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럼 품종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뭐 자격증 따고 뭐 하여튼 뭐 현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 조건은 어떻게 뭐 시설이라든지 뭐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예. 갖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 품종 이제 좀 심박사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센터의 신문재라고 합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질문이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한 자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균일한지, 그다음에 기존의 자원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정체성이나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뭔가 이거를 품종 등록을 하려면 균일하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균일한 특성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품종들과 어떤 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을 누가 해요? 농민이? 아니요, 농민 그거는 종자를 주시면 그 종자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근데 비용이 좀 제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직 처리를 등록하는 데는 등록할 때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그것을 지속하는 데 또 비용이. 혹시 이제 좀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립종자원의 품종 등록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좀 초청을 좀 해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품종 등록하는 그런 기관은 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한번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품종 등록을 하는 그런 요건들이나 자격 요건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해주세요. 어차피 더운 데서 땀 흘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땀 씻고. 저는 작은 텃밭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토종 씨앗에 관심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맛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좀 퇴출하면서 우리 종자라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텃밭에서 가꾸고 있거든요. 근데 제 우려가 뭐냐면 제가 씨앗을 채종하고 그걸 싹을 틔워서 모종을 키워서 뭐 이게 시기별로 작물을 심을 시기가 되면 주변에서 그동안에 제가 나눔을 했어요. 이거 괜찮더라, 꽃도 예쁘더라 이렇게 했는데 팔으라고 판매를 하라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종자회사에 법적인 제재가 저희 같은 그냥 개인적인 텃밭을 가꾸는데도 제한적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잘 근데 조금 이렇게 텃밭으로 나누는 것 가지고 아마 그게 종자회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좀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네. 팔으라고 이제 모종을 조금 많지는 않아도 몇 포기씩 팔으라는 이런 게 자주 들어와요. 근데 제가 차마 팔지는 못하고 그냥 나눔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종자회사에서 법적인 제재를 또 가할 수 있는지 저한테. 네. 정자원에서 예, 그것도 한번 종자원에 한번. 예, 그게 지금 항상 궁금해서. 아마 이제 육묘 관련해서 예, 이제 예. 교육을 받고 그런 이제 설비라든지 이렇게 갖춰줘야 이제 생계선에서 그렇죠.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주위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긴 합니다. 네, 다른 분도 한 시간 동안은 네, 저는 부여 토종씨앗 도서관 김철규 대표입니다. 저희 그 부여의 송국리 유적이라고 있어요. 그 벼농사 발상지로 이제 이렇게 고고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나는 이제 토종 벼들을 전통문화대학에서 이제 증식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이런 그 계층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눔을 갖는 그런 이제 그 교육의 장으로 또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갈 예정인데 그 농업유전자원 센터 차원에서 이런 그 민간 산학관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증식하고 나눔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가치를 참 잘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까지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질 않아서 참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여기 이제 전주 혁신도시에 있으면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농포장이 조금 더 농포장이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아까 이제 한 5천 자원 1년에 한 5천 자원씩 이제 이렇게 저장고에서 이제 빼서 특성조사하고 증식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매년 한 5천 자원씩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논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실제로 뭐 한 200자원, 300자원밖에 안 하니까 이제 논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고민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그 학생들 우리나 이제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이제 이양해서 이제 체험 행사 같은 거죠. 이제 사실 그래서 좀 해서
지금 세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 별로 이제 자꾸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부여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행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어떤 게 좋을지 이제 저도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더 그 방법적으로 이런 게 어떻겠냐 한번 더 제안을 좀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검토를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관련해서 전통 지식 관련 또는 역사성 관련해서 또 연구하는 무슨 또 녹전진흥청 안에서 학예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원센터 하고 함께 이 학예사들과의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만들어가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좀 자원과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어떻게 문화상품화해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분들과의 좀 고민들을 함께 좀 엮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분들하고도 같이 코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잠깐 오류가 있어서 보관하는 저희 농진청에는 학예연구사는 없습니다. 학예연구사는 없고요. 지역에 있습니다. 예. 예, 농촌 환경 작가 뭐 이런 쪽에서 전통 지식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연구 중에 이제 학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죠? 문화재 뭐 이런 쪽에 그런 데는 이제 학예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저희 쪽에는 이제 전공은 없고 어쨌든 그러한 업무는 조금씩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는데요. 유전자원 센터가 그 역할이 그냥 종자를 보관시키고 그런 역할입니까? 아니면 현지 보관 형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게 현지 보존을 할 수 있는 건 농민들이잖아요. 아까 특성부서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종자를 그냥 저장고에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10년, 20년 있다가 기후가 확 변하는데 그게 그 변화된 기후에 와서 심어졌다. 그러면 20년 전에 그 변화, 그 전에 그 있던 종자니까 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기후 변화에 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유전자원센터에 있던 거를 그때 세월이 흘러서 네. 적응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특성조사를 좀 이제 저도 이제 종자 개발, 품종 개발 한 10여 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육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품종 개발을 먼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품종 개발에 이제 교배를 해서 F1에서 F2 세대부터 이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그 전문 기관은 할 일이고요. 농민들이 할 일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데 우리 유전자원센터에서 농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요거를 듣고 싶은 거고요. 그것도 이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예. 오늘 말씀 저한테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 수집해서 납품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뭐 유전자원센터 올 일이 아니고 종자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할 일은. 그럼 여기 시험포는 뭐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한 25만 자원이 이제 종자가 아니 보존이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농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네. 아까 아니면 처음 질문한 거. 그 우리 씨앗도서관 전국 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그 의견도 좀 나누고 정보 공유도 좀 하고 그런 어떤 행사성도 사실은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작년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단체들이 이제 한 몇 개만
대개는 참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이제 그 민간단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생각이 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입장을 갖다 일일이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제 7월 달이나 요맘쯤이었죠. 작년에 이제 7월 달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그 씨앗과 관련된 토종 씨앗과 관련된 다른 민간단체들도 다 한번 여기서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협회들끼리 이제 분과 형태로 모여서 서로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만남의 장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분들씩을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생각이 다 다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괜히 이제 했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그거는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농민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따르기는 힘든 거죠. 네. 정부기관에서 네. 하나의 무슨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농민들이 좋다면 그걸 시행해야 되는 거지. 네. 농민들의 의견을 다 하나하나 들어갖고 여기서 시행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는 충분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회장님께서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갖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 토종 실제로 이제 현지 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종자를 그 지역에서 이제 보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사실은 좀 연구한 것 같고요. 각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례에 따라서 17개 품목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품목에 대한 농산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홍성이라든지 일부 이제 또 충남 같은 지역에서는 토종 자원을 재배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환경 보전 지출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지불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국가 단위 안에서 중앙정부 체계 안에서 이제 농생명 자원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농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오고 국가 단위에서 그럼 뭘 지원하고 있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일일 이제 개개 이제 농민들한테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씨앗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제 지자체 쪽에서 지자체도 이제 예산이 아마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화성하고 이제 당진 쪽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되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단체들 한번 모여서 면담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뭐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입법화 좀 하는 건 어떻겠느냐 또는 뭐 지자체 어떤 지원을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협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런 것들 의견을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농민들하고 국회에 가서 만약에 토론한다든지 그럴 때 유전자원 센터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원들 쪽에서 아마 제가 이제 이상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그 규모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고요. 차라리 이제 거기 지역의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공식 공론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무튼 일단 중앙법령 안에서 농생명 자원 관리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중앙법에 근거해서 지자체들이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 지원법이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조례를 못 만들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논의도 아무튼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네, 한 12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워낙 좁다 보니까 GMO 같은 씨앗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개척하는 거나 그런 씨앗들을 통해서 뭐 GMO 검사를 따로 한다던가 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런 검사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유인형들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국가자원으로 이제 등록할 때는 물론 이제 임시자원이 이제 국가자원이 이제 그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자원으로 등록되는 것들은 다 이제 GMO 검사를 합니다. 요즘 이제 일반 시판 종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수입 씨앗이거든요. 체종포화 자체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체종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렸을 때 그 체종포 안에서 오염된 GMO 종자들이 근처에서 이렇게 또 체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염된 것들은 종자 단계에서 이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GM 종자들이 이제 그 생길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여건들은요, 이제 그 한 4, 5년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6, 7년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신안에 이제 지자체에서 축제를 많이 했잖아요. 지자체도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지자체별로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정원을 꾸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경 쪽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6년 전쯤에 이제 전남 신안 쪽에서 유채 이제를 많이 이제 조성을 했어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유입을 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의 환경부에서 이제 유채를 이제 한번 이제 GMO 검사할 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크게 이제 이슈가 이제 아마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이제 첫 번째 유전자원 이제 점수 조사를 다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나왔었고 전부 다 폐기했고 지금 이제 거의 100% 이제 안전하게 GMO를 좀 상태인데, 그런 이제 그 종자들은 유체 종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은 개인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비공개로 해서 종자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마이너한 것들은 이제 GM 국이나 GM 사료 1년에 우리가 수입하는 게 한 1,0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럭이나 이제 이런 걸 좀 물론 이제 그 트럭들이 완전히 이제 밀봉해갖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밀봉해갖고 다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낙하물이 조금씩 생겼어요. 다니는 도로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발화해갖고 이제 GM이 이제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지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중국이든 다른 미국이든 이런 쪽하고 이렇게 종자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검증되지 않은 종자인 거죠.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퍼져서 심으면서 퍼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수집하러 다니다 보면 목장 근처에서 자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거든요. 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기름을 짜고 난 이제 박을 사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 짜다가 그게 씨앗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수고 외양간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증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GMO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씨앗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런 GMO를 판별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제는 다만 이제 씨앗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씨앗이 없어지잖아요. 씨앗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알이다 그런데 100알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다 GMO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검증해내는 방법은 사실 이제 전수조사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100립이다 그러면 이제 100립 중에서 이제 한 2, 30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포트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만큼 이제 싹을 띄워서 잎의 일부분을 잎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다 이제 하나도 이제 남기고 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하나를 다 섞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DNA를 뽑아서 이제 GMO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거는 종자 단계에서도 GMO 검증 다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수집을 발굴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숫자가 줄어들고요. 지금 본가에서는 이제 권장 새로 청년 세대나 이런 지금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동 자원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데 이후로 계속 본가의 수동 자원이 살아남기만 쓰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국정자원센터에서 우리가 기탁한 거는 다른 단체에서 기탁한 거는 수동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군가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아마 기탁받은 종자들은 대부분 임시자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외부 프로포리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종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국가자원, IT본으로 붙인 자원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이제 그 기탁받은 자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분양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종자 분양 체계는 이제 씨앗은행을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 접수를 받고 이제 종자를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이제 종자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시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그런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지금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임시자원 임시번호를 붙인 그런 자원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임시자원으로 기탁받은 자원들을 이제 빠르면 2, 3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4, 5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국가자원화 시키고 국가자원화가 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요청하면 이제 보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좋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자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어떤 병에는 강한데 어떤 병에는 뭐 처음에는 이런 병이 강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병이 안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조금씩은 이제 잔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약간 그 홍보성은 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특성 조사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씨앗은행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이제 매년 5,000자원씩 정도를 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검색을 해서 내가 무슨 병에 강한 거, 무슨 병에 강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종자를 요청을 하면 분양을 해드리는데 그 종자들이 100% 특성 조사된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특성 조사된 자원들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충남 예성국민회 회장님도 계시고, 네, 회장. 네. 제가 이 책자를 보면 국외 협력도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하고 국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외국에 있는 씨앗도 그러면은 보관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사하는 게 있는지. 조사는 없고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시도골프거든요. 그 국외 외국하고 협력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최근에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아프리카 벼연구소, 이제 아프리카 전 대륙을 이게 있는 벼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이제
이제 아프리카 벼 연구소인데 거기 벼 연구소 밑에 그벼 22,000자원을 이제 보존하는 그 종자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해서 그 올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2,800자원을 블랙박스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원에다가 이제 장기 보존, 안전 보존을 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여쭤보신 그 해외하고의 이제 협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제 대학이나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국제기구, 배와 아프리카 연구소나 또는 이제 국제미장연구소나 또는 이제 세계 채소센터 이런 이제 국제기구들하고 연구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교류하는 연구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제 드물고 대부분 이제 협력한다면 그런 이제 외국에서 그런 국가에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자원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블랙박스 형태로 그대로 완전 일공해서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돌려주시오라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돌려드리는 그 시드볼트 기능을 수원 중부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분산 투자하듯이 똑같이 혹시 뭐 행여나 무슨 사태가 나면 없어질까 소멸비기. 우리도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시드볼트에도 기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제 토종종자도 지금 노르웨이 스발바르에다가 지금 먼저 좀 토종종자부터 먼저 지금 입고시켰습니다. 지금 입고시키고 있고 지금 산림청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4종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주가 이제 원세트고 두 번째 카피곤이 이제 수원 중부지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백부대간 수목원이고 네 번째가 이제 노르웨이 스발바르인데 지금 이제 수원하고 여기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이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은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쪽에다 중독 보존한 지가.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9월달에도 이제 4만 자원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입고를 시켜요. 그것도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그대로 이제 갖다 뒀습니다. 그런 이제 산림청에서는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그대로 이제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해서 한 18만 7천 자원을 좀 하고 또 한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한 세트를 그대로 이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발바로 쪽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디죠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에다 보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갖다가 좀 많은 자원을 거기다 좀 일을 좀 미루다 보니까 토종 자원을 이제 스발바르 쪽에다 노르웨이 쪽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조금 이제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이제 4천 자원밖에 못했거든요. 그 요게 이제 우선 끝나면 나머지 이제 그 토종 종자를 나머지를 다 그쪽에다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네. 근데 이게 겹친지 안 겹친지 모르겠는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충남에는요 토종 농산물 장려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7년 정도에 단체에 1,000만 원 주는 게 있다가 사람들이 없어서 500만 원을 줄였다가 그것도 없네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논산에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럼 다 충남이 없앴는데 한 단체밖에 없어서 없앴는데 우리 이거 부활해달라 해서 논산에 부활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이래 토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가 토종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증명해봐. 근데 우리는 그냥 토종이래요. 이 사람들이 수집해갖고 토종이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농업 같은 경우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풍이니까 저는 이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수집해서 심는 거는 그 사람들이 토종이라서 심었어요. 우리가 뭐 근거가 없잖아요. 저번에 시청부로들이 토종이라고 하는데 뭐를 내봐 근데 없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들 몇 종류 여기 바꾸면 뭐 토종이라고 저희가 보니까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나요? 그걸 저희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 우리도 그냥 말로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제 뭔가 이제 문서화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걸 계속 쓰는 거고. 그걸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집하면 이게 기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탁하는 것에 대한 이제 확인 공문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력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돼요. 종자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토종 자원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잖아요.
아 내가 우리 집에서 계속 심었던 거야. 이거 토종이지. 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종자에 대한 순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시간이 됐습니다. 또 나가시면 또 이제 현장 변화가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장 변화가시면서 일단 나가서 오신 분들 함께 좀 같이 사주시고요. 네, 현장 변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